난장판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사전 유출, 답안지에 암호를 쓰면 그게 치고 받기도 하고 수험생 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바꿉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유창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과거는 더 한층 열기가 세워져 갑니다. 왜냐? 아무도 인구는 좀 늘겠죠? 또 그리고 임진왜란인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반의 수가 자꾸 늘게 됩니다. 그나마 또 이 서자, 을자에 대해서 허통이다 이래가지고 과거 시험을 취소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하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더 아주 그냥 목을 베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격자 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문과 얘기했지만 문과에서도 33명 뽑는다는 겁니다. 합격자 수는 뻔한데 사람이 수험생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난장판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난장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시장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주 어려울 아주 시끄럽고 야단법석 그런 걸 난장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난장. 바로 이 난장판이라는 얘기가 유래가 어디서 나냐? 바로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바로 난장판이라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뭐 시끌벅적한 걸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죽는 경우까지 나오고 다치고 뭐 온갖 복이 사나운 꼴들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시험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하니까 경쟁이 세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도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에 특히나 숙종 김윤현 1698년 같은 데 보면 답안지 바꿔치기 부정 합격 온갖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관리자가 시험관들이 전부 다 유배도 가고 그리고 과거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하고 또 몇 년 후에는 임진년에 또 이렇게 숙종 때는 이렇게 보면은 시험관 친구 아들과 지인에게 문제 사전 유출 요새 마찬가지니까 문제를 사전 유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답안지에 암호를 쓰면 그게 점수를 잘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험관은 응시생 집을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이겠죠. 수험생 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는 전면 취소되고 관련자 3명은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치러 가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혼자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조선 후기 특히 정조시대 이제부터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수험생이 많아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데 소위 33명에 비하면 5만 대 1, 3만 대 1, 몇만 대 1, 수천 대 1은 아주 보통의 경우고 그 정도로 하여튼 시험의 경쟁이 이제 심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새로 말하면 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시험을 치러 가면 수험생 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자리를 맡아야 되는 것이냐? 그 당시는 수험생들 자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선착순으로 누가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빨리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날부터 밤을 새는 건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을 짭니다. 그래서 그걸 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선접군. 이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먼저 자리 잡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됩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전투가 되죠. 어떻게 빨리 들어가느냐.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생겨 치고 받기도 하고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기까지 압사까지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앞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자,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 그때는 따로 시험지를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자기 종이 가져와서 자기가 써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문제판을 내걸면 그 수천 명이 시험을 치다 보면은 그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문제판을 잘 보려고 그러면은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앞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그렇게 정말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냐. 답안지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두는 게 요새처럼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쓴 사람들이 갖다가 시험지를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대개가 시험 답안지 채점을 하루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날 발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장, 수만 장 되는 것을 그 시험관들이 언제 다 채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자세히 읽고 뒤에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앞에 300등 이내, 그 300점 이내로 시험 낸 그쪽에서 대개 합격자가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안 읽어봤다는 얘기죠. 본다 하더라도 대충 보고. 그 정말 어려운 그 논문식 시험, 그 작문식 시험, 그건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하루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그걸 다 읽어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좋은 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예컨대. 근데 이게 그 다음에부터 웃기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이제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포함이 되게 되느냐.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거벽, 사수라는 사람들이, 혹은 서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하는 사람들이냐? 자, 거벽. 한마디로 답안지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수는 사수, 백길 사자입니다. 뭐냐? 그걸 또 글씨를 또 예쁘게 써야 되겠죠? 그 한자를 쓰는데 또 그것도 대충 쓰면 안 되겠죠? 글씨를 아주 멋있게, 아주 정말 좋은 필치로 쓰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거백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 그 사람들도 바보들은 안 되겠죠. 아주 똑똑하고 전에 과거 시험도 많이 쳐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았겠죠. 그래야 돈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게 거의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조선 말에는 과거 시험장에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뭐 하냐? 그냥 빈둥빈둥 놀았다고 합니다. 거백이나 사수나 그 아까 선접군 그랬죠? 또 쟁접 이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한 팀을 짜면서 바로 과거 시험장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게 되는 주범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난장판과 관계되는 그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아는 열아일비에 쓴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과거를 굉장히 우습게 봤다 합니다. 나중에는 그 집안의 소위 말해서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벼슬을 지방 현감 벼슬을 이래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좋은 능력과 글솜씨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아들 박종채라는 그 아들이 쓴 우리 아버지 박지원 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때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응시는 하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시험장에서 소나무와 바위를 그렸다. 자, 이것은 당신이 과거를 시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암 박지원은 그 과거 시험장에 가서 그냥 쓰다가 그냥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가서 그냥 다른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그랬느냐? 남에게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조선 말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시험은 1894년에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게 되는데, 그 2년 전 1892년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때는 향시 소가입니다. 서울까지 온 게 아니라 황해도 출신이잖아요. 그 황해도 도청 소재지가 어딥니까? 해주 아닙니까? 1892년 황해도 해주 감령에서 있었던 향시에 이제 김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정문제라는
원래 글을 배우던 자기 선생입니다. 정문재라는 선생을 가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크게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접을 이루고 이까지는 아닌데 또 이제 지방에서 치는 또 이렇게 속가니까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선생님하고 갑니다. 그때 대혼잡을 관광이 참으로 볼만하였다. 이게 백범일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거장에는 무질서한 것이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한다. 또 볼만한 것은 늙은 선비들이 아주 나이 든 늙은 선비들이 막 시험관 있는 쪽으로 그쪽 소위 요새로 말하면 본부석이죠. 본부석 쪽을 막 향해 가지고 소생은 먼 시골에서 왔는데 나이가 70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 공부해도 이거 한 번 못했는데 요번에 좀 봐주십시오. 근데 제발 이제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시험 요번에 소과 시험이지만은 초시에 한 번이라도 합격되면 추구도 아니었습니다. 요번에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 울고불고 하더래요. 또 그래서 어떤 이는 큰 소리를 외치고 어떤 이는 또 목 놓아 울고 정말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참 가엾기도 했다.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 이 시험을 치는 소가에도 얼마나 참 그 풍경이 우스운 날을 우리가 비교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의 말이 이어집니다. 나는 선생님께 늙은 선비들의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에 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명의로 과거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하자 선생님은 효자다 그랬겠죠. 내 말에 감동하여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 그러자 이런 대화를 들어 옆에 어떤 접장 한 분이 이 접에 왔던 어떤 한 분이 그 참 아주 참 괜찮은 장면이군. 그러면서 네 아버님 답안지 글씨는 내가 써줄까? 내가 네보다는 잘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훗날 공부를 열심히 더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직접 짓고 직접 글을 쓰도록 하라. 그래서 김구는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선생님이 짓고 웬 접장이 쓴 아버님 명의의 과거 답안지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해주에서 과거 시험을 칠 때 그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 우습죠. 과거 시험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역시도 시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말고 어떤 것을 하면 가장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좋은 것일까? 솔직히 바로 그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